그러면 교재 52페이지 공통수학 2죠. 52페이지의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 이게 답지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 몇몇 학생들이 답지를 보고 채점을 했을 때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상황도 되게 많을 거야. 근데 내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림을 그리세요. 나도 여러분들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 혼자 풀 때도 그냥 그림 그리면서 봐요. 왜? 귀찮으니까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기 싫거든. 그려놓고 눈으로 보면 되니까 그래. 뇌 부담을 좀 줄여줍시다. 그리세요.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이 있는데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아요. 그럼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는 거야. 끝.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하면 그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딱 잰 게 반지름보다 더 길면 되겠지. 내가 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눈으로 보이니까. 그럼 원의 중심 좌표가 누구고 반지름이 누구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누군지 찾으면 되잖아.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자, 바꿔볼게요. 둘이 짝지어서 보겠죠? x 빼기 1의 제곱. 둘이 짝지어서 보겠죠? y 플러스 2의 제곱은 자, 제곱하면 4, 제곱하면 1, 5가 생겼으니까 뒤에 빼기 5 붙일 거야. 그럼 빼기 10이죠? 넘어갑니다. 플러스 10. 그럼 우리가 말할 수 있네요. 예, 중심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중심 좌표는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누구예요? 루트 10이에요. 됐어? 두 번째,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y는 3x 플러스 k까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10보다 크면 문제에서 말한 다음 그림이 완성되는 거 아님? 그럼 원의 중심 좌표 1, 마이너스 2에서 다음 직선까지의 거리가 필요하겠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자, 그러면 갑니다. 1, 마이너스 2라는 점과 직선이죠. 3x 빼기 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는요. 제곱 더해서 루트 그 다음 x값 대입하고 y값 대입하면 3 플러스 2 플러스 k의 절대값이 될 거야. 이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10보다 어떠면 크면 된다는 거였잖아. 끝. 그럼 양변에 루트 10을 곱해줍니다. 절대값 k 플러스 5가 10보다 더 큼. 그럼 절대값이 10보다 크다는 얘기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10보다 큰 거니까 오른쪽으로 10보다 더 멀리 가면 k 플러스 5는 10보다 더 큰 수가 될 거고 원점에서 왼쪽으로 10보다 더 멀리 가면 k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0보다 더 작은 애가 온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큰 거보다는 큰 수, 작은 거보다는 작은 수로. 그래서 결론 넘어갑니다. k는 5보다 더 큰 수이거나 넘어갑니다. k는 마이너스 15보다 더 작은 수가 되겠죠. 이때 문제에서 말한 건 음의 정수 k의 최대값. 그럼 음수 중에 제일 큰 애는 누구니라고 하면 마이너스 15보다 작은 애 중에 제일 큰 애 누구? 마이너스 16이 답이 끝. 됐지요? 됐죠? 끝. 됐습니다. 그래서 8번. 그래서 8번 문제 질문하신 분들한테는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그려봐. 그럼 네가 봐야 될 것들이 보여. 대부분의 도형 문제는 다 그럴 거야. 그려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는 게 문제 시작의 문제 해결의 출발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2번 문제. 자, 다시 원이 있고요. 이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이 있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라고 했어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 자, 원이 있어. 직선이랑 만나. 그 만나는 두 점이 한 점을 A, 또 다른 점을 B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2루트 5래. 이렇게 준 거죠.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면 양수 R, 반지름을 네가 모르네? 반지름 누군지는 알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문제를 보시면 반지름만 모를 뿐이지 원의 중심이 누군지 넌 알잖아. 누구야? 마이너스 2, 3.
그럼 반지름은 이 그림에서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하면 원의 중심에서 A까지 뿅 그리면 이게 반지름. 원의 중심에서 B까지 뿅 그려도 얘가 반지름. 그럼 이렇게 그리는 순간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이등변 삼각형 꼭지점에서 밑변을 쓱 수선의 발을 내리 꽂으면 요 길이는 뭐가 될 거고? 이등분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 이 R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길이는 루트 5라는 걸 알고 있잖아. 절반이니까. 그럼 난 요 길이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어? 뭡니까? 원의 중심좌표 마이너스 2,3에서 직선 3x 빼기 4y 플러스 8은 0까지의 거리가 있으면 피타고라스로 우리 R값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써줄게요.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루트 25죠. 5분의 절대값 3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3 넣으면 4, 3, 12 플러스 8이 되겠네. 그럼 몇입니까? 5분의 10이겠죠. 몇이다? 2네요. 2. 그럼 아이고 요 길이가 루트 5라는 거 알고 요 길이가 2인 거 아니까 피타고라스를 정리해 주시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요 5 더하기 9는요 5 더하기 4는요 9가 되는 거지. R제곱이 9라는 거네. 그럼 R은 몇이었다? 3이었다. 그래서 반지름 값 내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끝. 그럼 내가 봐야 될 거, 해야 될 것들이 그려놓으면 보여요. 그리세요. 상황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거 계속 얘기해 주셔야 되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은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개념도 익혀야 되고 얘가 나오게 된 원리도 보셔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러면서 연산도 해야 되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요. 53페이지에 있는 15번을 보겠습니다. 뿅. P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이 QR이라고 할 때 원의 중심 C에 대하여 사각형 PRCQ 둘레의 길이 구해종. 문제를 못 읽는 친구들의 특징, 이거를 한 번에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숨에 읽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 영어도 끊어서 읽는데 수학은 끊어서 읽어야지. 왜? 수학도 언어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천천히 봅니다. 다시 이 점에서 이 P라는 점에서 원에 그을 겁니다. 뭘요? 두 접선을요. 그러면 자, 일단 원이 있다는 건 내가 알 수 있을 거야. 문제에서 원이 주어졌거든. 그리고 이 P라는 점에서 원을 향해서 접선을 그을 겁니다. 당연히 이 P라는 점이 원 밖에 있어야 당연히 접선을 이렇게 그을 거 아님. 원 내부에 있으면 접선을 당연히 못 긋잖아. 접하는 선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저 점은 원 밖에 있을 거고, 접선 두 개를 그렸을 때 접하는 이 점 하나를 Q, 또 다른 이 점 하나를 R이라고 설정하며 이때 이 원의 중심을 C라고 한다는 게 문제에서 준 상황. 됐음? 그리고 PRCQ, P 여기가 P였죠? PRCQ를 이으면 사각형 진짜 만들어지네. 이 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해줄래요? 라는 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야기죠. 됐음? 사각형의 둘레 구해야지.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이 P에서 원의 중심 C까지 꽉 연결해 주시는 그 순간 밑에 있는 삼각형과 위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는 걸 알 수 있으셔야 되죠. 무슨 합동? RHS. 됐죠? 왜요? 여기가 반지름이잖아. 여기가 반지름이잖아. 같은 길이잖아. 그럼 얘는 RHS 합동이니까 요 각도 2등분 될 거고, 당연히 PQ 길이를 구하나 PR 길이 구하나 똑같을 거야. 그럼 나는 이 사각형 둘레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Q 길이가 몇인지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이 누군지만 알면 다 구했네. 됐죠? 그래서 구해야 될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돼.
그러면 자, 원의 중심이 누구고 반지름이 누군지 필요한 상황이니까 원의 방정식을 정리합니다. x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이죠. 자, 제곱하면 9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9. 그럼 빼기 2가 되겠죠? 넘어가서 플러스 2. 됐죠? 정리했습니다. 그럼 중심좌표는요 0,3이고 반지름이 루트 2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다시 난 P에서 Q까지의 길이가 필요한데 여기 직각삼각형 보여요? 자, 점 P좌표는 4,3이었잖아. 점 C좌표는 0,3이었잖아. 그럼 우리 P에서 C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네요. X끼리 뺀값 제곱해 주시고 Y끼리 뺀값 제곱하면 6의 제곱 36이 되겠죠?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52네요. 됐죠? 그래서 루트 50이네 라고 할 수 있겠음. 자, 참고로 루트 50이 이게 PC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PQ 길이 말할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 제곱 더하면 제곱값 52가 나와야 되네. 얘 제곱하면 2니까 여기 PQ 제곱한 게 50인가 봐. 그럼 P에서 Q까지의 길이는 몇인 거야? 루트 50인 거야. 됐죠? 그럼 PQ 길이 루트 50입니다. 루트 50은요. 5 루트 2랑 같은 거죠? 그럼 여기가 5 루트 2, 여기는 루트 2, 여기도 루트 2, 여기도 5 루트 2. 그럼 5 루트 2가 2개, 루트 2도 2개. 그럼 몇인데? 12 루트 2가 되겠네. 그래서 둘레의 길이를 말할 수 있음. 끝. 됐어요? 원 위에 있는 점 P와 직선 사이 거리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개수를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원이 있습니다. 직선이 있나 봐요. 그럼 거리에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소와 최대를 우리는 구할 수 있겠죠. 최소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 반지름 빼면 그게 최소. 그럼 최소는요 일단 필요한 게 있습니다. 원의 중심 1,3부터 직선 x 빼기 y 플러스 4는 0까지의 거리가 필요하네. 자, 제곱도에서 루트 씌운 값분에 x 대입하고 y 대입하면 1 플러스 3 플러스 4의 절대값 되겠죠. 그럼 루트 2분의 8, 4 루트 2. 됐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근데 반지름이 루트 2인 거 알았네요. 그럼 최소값은요? 3 루트 2가 될 거고요. 최대값은요? 자, 4 루트 2에서 반지름만큼 뒤로 갔을 때의 길이가 가장 멀겠죠? 5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거리를 범위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거리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5 루트 2니까요. 5를 루트 안으로 보내버릴게. 루트 50이 될 거고요. 3 루트 2에서 3을 루트 안으로 넣어버릴게요. 그러면 9가 돼서 가죠? 18보다 클 겁니다. 자, 거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을 때 이 거리가 자연수가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제일 짧은 게 루트 18이거든. 그럼 그 다음에 큰 애 중에 자연수 누구 있을까? 루트 25, 5가 있겠죠? 그 다음 6도 있겠죠? 그 다음 7도 있겠죠? 여기까지 있겠죠? 그럼 거리가 5가 될 때는 자, 요 길이는 루트 18이니까 얘보다 더 멀리 가야 돼. 그럼 5가 될 때는 요런 데 하나 있으면 같은 선상에 여기서 하나 더 있을 거고 6이 될 때는 뒤로 한 칸 더 떨어져서 여기서 하나 있을 거고 여기서 하나 6 될 때가 보일 겁니다. 2개. 그럼 7 될 때는 더 뒤로 가서 여기서 7이 될 때 하나 있을 거고 여기서 7 될 때가 하나 보이겠죠? 그럼 결론 자연수가 되는 원 위에 있는 점의 개수는 총 6개라고 볼 수 있겠지. 해서 18번 문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끝. 자, 일단 원과 접하는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눠나요. 자, 첫 번째 원 위에 점에서
그은 접선.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세 번째, 원 밖에 한 점을 지나는 접선. 해서 크게 세 가지 유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릴 거고, 세 가지 문제 푸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참고로 해주세요. 첫 번째 유형, 원 위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은 얘는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원리, 공식의 유도 과정 보여드립니다. 외우세요. 대입하세요. 답입니다. 됐죠?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공식화되어 있습니다만 공식을 지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 외우는 과정은 2학기 가서 중간고사 볼 때 그때 외워놓고 연습해서 빨리빨리 푸는 거 반복 훈련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어떤 원리로 가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마찬가지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 접선에 대한 이야기는 공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푸시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 뿅. 원이 있어. 이 원과 접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 그게 뭐와 같다? 반지름과 같다. 라는 이야기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전부 다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그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이야기로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다 말할 거고, 두 번째 얘기는 이거 말하다 보면 공식이 나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쫄지 마세요. 똑같이 하시면 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림. 자, 그럼 첫 번째, 원 위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고요. 중심이 0,0에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 위의 점 x1, y1이라는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접선을 그으면 그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자, 중심이 0,0에 반지름이 1인 원이 다음과 같이 좌표평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잘 그렸죠? 아, 별로예요? 잘 그렸는데? 자, 그 다음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하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럼 편의상 그냥 여기 있다고 볼게요. 여기. 자, 이 점의 x좌표를 x1, 이 점의 y좌표를 y1, 원 위에 있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그은 접선. 유후, 됐죠? 이 빨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야지. 됐죠? 자,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다 갖고 오시면 돼. 자, 봐봐. 원의 중심에서 이 접하는 점 x1, y1까지 선분을 뿅 그려주면 분명히 접선과 서로 수직일 거야. 됐음? 그러면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성질을 가지고서 접선의 기울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편의상 다음 점을 P라고 해서요. OP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0,0에서 x1, y1까지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이라고 기울기를 설정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그럼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를 알았고요. 공교롭게도 지나는 점 x1, y1을 지나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면 기울기도 알고 지나는 점도 알고 있으니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세울게요.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기울기고요. x자리에 x1을 대입하면 무조건 y값은 y1이 나와야 해. 됐죠? 그럼 분수 형태가 나와서 조금 싫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편의상 y1을 다 곱하면 y1 곱하기 y는 마이너스 x1 x 빼기 x1 플러스 y1의 제곱이네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음. 자, 그리고 나서 아무도 못 나가게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x1 x죠. 좌변으로 이동하면 x1 x 원래 있던 y1 y 써주시고요. 자, 전개하면 플러스로 바뀝니다. x1의 제곱 원래 있던 y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 이게 원 위에 있는 점 x1, y1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자, 마지막 마무리할 게 딱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뭐냐? 다음 점은요, 원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대입해도 우리는 등호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x자리에 x1, y자리에 y1 대입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과 같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럼 얘는 뭐와 같다? r제곱과 같다. 그래서 결론! x1x, y1y는 r제곱. 이게 다음 원 위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공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외울 거냐라고 했을 때 난 이렇게 소개해드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잖아. 그럼 여기는 x제곱을 x 곱하기 x로 보시고 y제곱을 y 곱하기 y로 보신 다음 위에 있는 점 x1, y1이라고 했네요. 자, x좌표를 여기 x 하나에 대입해 주세요. y좌표를 여기 y 둘 중에 하나에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접선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x가 제곱이고 y도 제곱이니까 x 한 개 넣고 y도 한 개 넣어야지. 그리고 그대로 쓰시면 그게 접선의 방정식.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외워주세요. 외웠죠?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요?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괜찮겠어요? 괜찮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으로 가봅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자, 기울기가 주어집니다. 근데 기울기를 우리가 문자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m 됐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원과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라고 하면 자, 또 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는데 이 원과 기울기가 m이고 접하는 그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야지.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하는 건 접선, 다시 말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 기울기가 m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y는 기울긴 나도 알아. 근데 뒤에 있는 얘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k라고 쓰고
이 K 값을 찾아볼게요. 됐음? 그럼 원과 접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여기서는 R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음? 그럼 원의 중심이 0,0이었으니까요. 우리는 0,0에서 mx 빼기 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가 필요한 상황. 그러면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값 m제곱 플러스 1분의 x에 0, y도 0 중심좌표 대입하면 절대값 k, 그게 뭐 나온다? 반지름 r 나온다. 그럼 넘어가서 절대값 k는요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린 k의 절대값을 알았습니다. k에 올 수 있는 값은 절대값이 얘니까 풀마 붙여서 말하면 되잖아. 됐습니까? 그래도 되나요? 어차피 r은 반지름이죠. 양수입니다. 제곱에다 1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양수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결론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는 공식이 나올 수 있겠네. 얘도 공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 외우는 건 내신 대비하면서 실전 연습하실 때 빨리빨리 풀 때 외우시고, 지금은 이 패턴을 가지고 증명하는 과정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문제 풀 때도 공식보다는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도록 적당한 K값 만들어줘야지 라고 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됐어요? 자, 세 번째.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 접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얘는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서 세 번째 얘기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겁니다. x1, y1이라는 점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근 접선의 방정식. 이런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그림을 짤막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원이 있고요. 밖에 있는 이런 점에서 원을 향해 그은 접선을 좀 만들래 인 상황인 거야.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당연히 이 접선의 방정식, 직선 방정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에선 기울기를 알았지만 두 번째에서는 기울기를 모른다는 거. 대신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죠. 그럼 이때 직선 방정식을 네가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기울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대신에 x에 x1을 대입하면 y는 y1이 나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울기 n값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디어는 동일해요. 어떻게? 얘를 정리해서 mx 빼기 y 빼기 mx1 더하기 y1은 0이라고 쓴 다음 이 직선과 원의 중심좌표 0,0하고의 거리를 관찰하면 그게 반지름 r이 나오겠지?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빵빵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의 절대값은 r과 같아요 라고 표현할 거고, 여기서 넘겨버리면 절대값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 얘는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곱한값이랑 같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값은 뭐였냐면 기울기 m을 몰랐습니다. 여기 m이 있고요. 여기도 m이 있고요. 나머지 값들은 전부 다 네가 알고 있는 값들이죠. 이거 양변을 제곱해서 왼쪽에 절대값 풀고 오른쪽에 루트 풀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n값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첫 번째, 원 위에 있는 다음 상황은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아, 기울기가 주어졌어? 그래, 이렇게 놓자. 대신 내가 얘 누가 온지 몰라. 지나는 점을 알고 있어? 그래, 일단 직선 만들자. 대신 기울기는 내가 누군지 몰라. 대신 원의 중심에 직선까지의 거리 재면 그게 반지름일 거야. 라고 해서 또 우리가 모르는 값들을 찾아주겠습니다. 됐을까요? 흐름이 납득이 될까요? 잤어요? 괜찮아? 준이 쌩쌩하네요. 네, 괜찮아요 지금? 이해가 돼? 당연히 그래야지라는 납득이 돼? 어때요? 나 괜찮아? 이해됐어요? 놓쳤어요? 어디? 괜찮은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우리 까먹기 전에 빨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 55페이지. 자, 봅시다. 까먹기 전에 빨리 봐야죠. 자,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왼쪽에 있는 라인 말고 오른쪽에 있는 여기부터 볼게요. 6, 7, 8, 9, 10 여기 보겠습니다. 왜? 자, 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 접선이죠. 원 위에 있어요. 얘는 뭐야? 공식화되어 있음. 뭐 하면 돼?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는 2. x제곱 y제곱 두 개로 뜯어 쓰신 다음에 뭐야? x좌표 하나는 x에다 넣어버리고 y좌표 하나를 요 y에다 넣어서 말하면 그게 답입니다. 끝. 됐죠? 나오게 되는 원리 다시 보셔야 돼요.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7번 문제는 보면서 바로 눈으로 그냥 얘기할 수 있겠죠? 7번 답 뭐가 됩니까? 빨리 말해줘. 7번 답 뭐가 돼요? x 플러스 3y는 10. 됐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8번 답 뭐가 돼요? 3x 빼기 2y는 13 하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 이게 도대체 뭐야? 증명한 거잖아. 공식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해됐으면 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럼 외워. 외우세요. 그럼 또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납득이 됐으면 잘 이해해 주시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마이너스 2x 빼기 2y는 8 됐죠? 10번 마이너스 3x 더하기 4y는 25 됐죠?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바로바로 답을 얘기할 수 있음. 유린이 안 돼요?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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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돼요? 어허. 네. 그것까지 나눠서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네. 어허.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빼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자, 1번으로 갑니다. 그럼 2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에 접하는데 기울기가 몇이래요? 3 됐죠?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있는데 원이랑 접한대. 그럼 일단 뭐부터 해? 첫 번째 y는 기울기가 3이야. 근데 요 뒤에 누가 오는지 나도 모르겠어. 뿅 k라고 놓자. 그럼 두 번째 원의 중심 0,0에서 직선 3x 빼기 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를 관찰하면 그게 반지름인 누가? 1이 나올 수 있게 적절한 k값을 말하면 될 거야. 그러면 계산하면 되겠죠. 제곱 더해서 루트 씌웁니다. xy 빵빵 대입하면 절대값 k가 1이라는 거. 결론 절대값 k는 루트 10이라는 거. 그럼 k에 오는 값은 풀마 루트 10이라는 거네요. 결론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몇 개? 2개!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음. 아니 왜 2개가 나와요? 라고 하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을 내가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기울기가 2인 직선 중에 접하는 걸 그렸어. 근데 얘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기울기 똑같은데 y절편이 다른 게 두 놈 보일 수 있잖아. 그래서 2개가 나온 겁니다. 끝! 됐죠? 2번 보시면 3번, 4번, 4번 보시면 기울기가 4인 직선입니다. y는 4x, 나머지 나도 몰라. 근데 이 직선과 0,0 사이의 거리가 몇 나오면? 반지름 3이 나오면 접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4x 빼기 y 플러스 k는 0과 0,0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루트 17분에 빵빵 대입하면 절대값 k가 3인 거죠. 절대값 k는 3 루트 17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요? y는 4x 풀마 3 루트 17. 됐죠? 아우, 너무 쉽다. 그쵸? 잘 잤어? 아닌데? 자, 됐죠? 자, 요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으로 넘어가서 55페이지 12번 문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상황이 다릅니다. 12번 보시면서 와, 나 이거 공식으로 알고 있어. 바로 때려내면 돼가 아니야. 왜? 문제 읽어야 돼. 문제에서 읽어보시면 이게 그 상황이 아닙니다. 자, 이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거야, 접선을. 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 접선이 아니라 이 원에서 원을 향해, 이 점에서 원을 향해 그은 거야. 당연히 이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닐 거야. 대입해보면 등호 성립 안 한다고.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상황이다? 원이 이렇게 있고 이런 밖에 있는 이런 점 마3,0이라는 점에서 원을 향해 접하는 접선을 이렇게 그린 상황이다. 됐음?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말할 수 있어야 돼. 네가 기울기만 모르지 지나는 점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y는 기울기는 나도 모르겠으나 x자리에 3 넣으면 y는 무조건 0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직선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음. 따라와요, 여기까지? 이거 따라와? 따라와? 됐어? 우린 기울기를 몰라도 직선 방정식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모른다고 문자로 놓으면 되니까. x에 마3 넣으면 y는 0 맞잖아. 그러면 이 직선하고 원의 중심 0,0하고 거리를 쟀을 때 반지름이 루트 2가 나오면 그럼 접하는 거겠네. 그러면 전개해서 mx-y 플러스 3m은 0과 0,0 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2가 나오면 되겠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자, 약간 왼쪽에다 씁니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xy에 빵빵 넣으면 분자는 절대값 3m이 되겠죠. 이게 반지름 루트 2가 오면 되는 거 아님. 그러면 절대값 3m은 넘겨서 루트 2m제곱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아니 왼쪽에 절대값 오른쪽에 루트네. 이거 난감하네. 뭐 하면 돼요? 양변 제곱. 됐죠? 양변 제곱해 주시면 9m 제곱은 루트 벗겨서 2m 제곱 플러스 2라고 할 거고, 넘어갈게요. 7m 제곱은 2라고 할 수 있겠네. m 제곱은요 7분의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 m 제곱이 7분의 2래요. 그럼 m에 올 수 있는 값 누구? 풀마 루트 7분의 2가 올 수 있겠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이 값을요. 네, 여기 m자리에 대입해서 쓰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y는 풀마 7분의 루트 14 유리화했어요. x 플러스 3이다. 그래서 플러스를 읽고 마이너스를 읽어서 몇 개를? 2개를 말해주시면 되겠지? 대형. 뭐 루트 나오고 이렇게 그지같이 나오나요? 라고 하면 네, 그지같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답지를 봤을 때 야, 이 답지 이렇게 안 생겼던데? 라고 하면 뭐 분수가 싫어서 그랬나 보다. 양변에 7을 곱하면 7y는 풀마 루트 14 x 더하기 3일 거고, 그럼 전개해서 넘기면 플러스라면 루트 14x 빼기 7y 플러스 3은 0일 거고요. 만약 마이너스를 전개해서 넘겼다면 루트 14x 플러스 7y 플러스 3은 0. 뭐 이렇게 해서 2개 말했겠지 뭘. 됐죠?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정리해 주시고 말해 주시면 된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갑니다. 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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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상한데? 계산이 여기서 틀렸나 본데? 계산 여기서 안 틀렸는데? 이 미친 이 돼지 새끼. 이거 전개했는데 여기다 루트 14를 안 붙였어. 미안해요. 네, 미안합니다. 이거 전개했어야죠. 네, 미안합니다. 뚱땡이 씨 미안해요. 이거 내 잘못했어요. 미안 잘못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만 네, 올바른 답이 보입니다. 미안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또 이야기를 해 봤고요. 나머지 14, 15번도 볼 겁니다. 자, 15번까지 일단 볼 거예요. 그래야지 잠깐 우리가 숨 돌릴 만한 시간과 여유를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대표 문제 팍팍 해서 한 4개 딱 풀면 깔끔하게 또 오늘 수업. 오늘도 되게 보람찬 하루였다. 기말이가 없어 다들. 힘내 얘들아. 얘들아,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 거야. 그러니까 오늘 웃어. 알았지? 너네 고1 때 많이 웃어. 고2 때는 더 힘들 거니까. 고2 때 많이 웃어. 고3 때 더 힘들 거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웃을 수 있을 때 많이 웃어놔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풀 건데 지금과 동일한 패턴으로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이해해 볼래? 하고 얘기해 볼까 합니다. 갑시다. 자, 방금과 동일하게 풀겠습니다. 이 점에서 원에다 그은 접선이 있대. 그럼 당연히 접선이 누구냐면 기울기는 나도 몰라. x에다 마이너스 4를 넣는 순간 y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정보는 내가 알고 있지. 그럼 이 직선하고 원의 중심 0,0하고 거리 쟀을 때 반지름인 2가 나와야 돼. 그래야 접하니까. 그래서 전개합니다. mx-y
플러스 4m-2는 0이라는 직선과 0,0하고의 거리를 재볼 거야. 그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자, xy 빵빵 넣으면 절대값 4m 빼기 2가 될 거고 그게 반지름인 2가 오면 되겠음. 그럼 넘겨서 절대값 4m-2는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음. 그리고 나서 어머 왼쪽에는 절대값 오른쪽엔 루트 있네. 양변 제곱해야지 하기 전에 잠깐 양변의 2를 나누고 해야지. 절대값 2m-1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과 같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변 제곱해야지.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 곱셈 공식이죠. 얘는 m제곱 플러스 1과 같나봐. 3m제곱 마이너스 4m이 0인 상황인가봐. 됐죠? 그러면 m 공통인수 묶어서 3m 빼기 4가 0인가 봐요. m에 올 수 있는 값은 0 또는 3분의 4가 될 거야. 어유 그러면 직선 방정식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말해 줍시다. 첫 번째, m자리에 0이 온다면 y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 끝. 두 번째, 3분의 4가 온다면 y는 3분의 4 x 플러스 4 빼기 2 됐죠? 뭐하면 1000개에서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랄랄랄랄랄.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패턴, 지금 보여드린 패턴은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설정한 다음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으면 접하는 거야 라고 해서 기울기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다른 방법과 패턴을 하나만 싹 보여드리고 여러분 잠깐 여유 있는 숨 돌릴 수 있는 시간 드리고 그리고서 뒤에 있는 대표 문제 풀어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좀 복잡한 것 같은데 할만해. 그치? 자, 그럼 봐봐. 두 번째 방법을 보여드릴게. 이런 상황일 거 아니야. 봐봐. 원이 있어. 이런 점이 있어. 접하는 접선을 그렸어. 그럼 분명히 누가 있을까? 접점이 있겠지. 맞아? 아, 접점이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야, 분명 이거 접점이 있거든? 이 접점을 x1, y1이라고 설정할게. 그럼 이렇게 설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 접선을 말할 수 있습니다. 대박. 왜? 원 위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 방정식이잖아. 이건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면 돼? x 하나, y 하나 때려 박으면 된다는 거 아니었어? 그러면 다음 접선 방정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4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접선이 요 점, 누구? 마사, 2를 지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접선을 구했어. 이 접선이 마이너스 4,2를 지나니까 x의 마이너스 4, y의 마이너스 2 넣어도 등호 성립해야 해. 됐죠? 그럼 뭐야? x1과 y1의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이게 끝이 아니거든. 왜? 세 번째 이야기. 이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럼 당연히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도 등호 성립해야 되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그럼 뭐 하면 돼? 우리가 모르는 건 x1, y1 두 개인데 등식이 나왔네. 몇 개가? 두 개가.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잖아요. 연립방정식. 그래서 다시 한번 밑에다가 이쁘게 정리 좀 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4고요. 그 다음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눠서 2x1 더하기 y1은 마이너스 2인데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차와 1차 연립입니다. 어떻게 할래요?
y1은 마이너스 2x1 빼기 2라고 한 다음 대입하면 되잖아. 문자 소가하면 되는 거잖아. 연립방정식. 됐어? 이건 뭔데? 공통수학 1에서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식연산을 하는 모든 과정이 공통수학 1에서 다 나올 겁니다. 이건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대입하면 되겠네? 그러면 x1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1 빼기 2의 제곱은 4구나. 전개합니다. 제곱하면 4x1 제곱 더해서 5x1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하겠죠? 몇입니까? 플러스 8x1. 제곱하면 4네요. 어머 4가 있네요. 없어졌네요. 사라져. 됐죠? 그럼 결론. x1 공통인수 묶으면 5x1 플러스 8이 0이구나. 그럼 x1에 올 수 있는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5분의 8이 올 겁니다. 그럼 그때 y1에 올 수 있는 값은요. x1이 0이었다면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y1은 마이너스 2인 거고요. x1이 마이너스 5분의 8이었다면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럼 5분의 16에서 2를 뺐네. 5분의 10을 뺐네. 그럼 5분의 6이 되겠네. 그럼 결론 이거 어디다 넣으면 돼? 이게 접선방정식이었잖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x에 0, y에 마이너스 2를 뽕뽕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y는 4. 그래서 y는 누구? 마이너스 2. 아까 봤던 거 하나 나왔죠? 얘 나왔고요. 됐음? 여기다가 0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은 거죠? x1, y1 수적상대로. 아니면 x1에다 마이너스 5분의 8, y1에다 5분의 6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5분의 8x 더하기 5분의 6y는 4라고 쓸 수 있겠네요. 양변에 5 곱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야. 자,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뭐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현,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그 표현을 가지고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까먹지 않는 비결이 될 거예요. 많이 연습해야 까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해 주시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문제 남았는데 그냥 후딱 풀고 빨리 정리할까요? 그쵸? 또 우리 또 어설프게 또 쉬는 것도 싫어하는 친구들. 한번 해볼까요? 그래. 원에 접하고 직선이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다시 원이랑 접하고 이 직선이랑 수직인 직선이거든요. 잠깐만. 원이랑 접하는데 이 직선이랑은 수직이래. 그럼 다음 직선과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몇인지 알 수 있겠지. 맞아? 왜? 얘하고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를 서로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왔을 거 아니. 그럼 기울기가 몇인 직선을 말하고자 하는 거야? 그럼 다시 이 원과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의 방정식을 말해주세요. 라는 말인 거네. 여기는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자.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몰랑 k. 됐죠? 그럼 이 직선은 저 원이랑 접한다며. 그럼 원이 딱 있을 때 직선이 접한다며.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라는 거 아니야? 2를 다 곱해서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k 싹 다 넘겨서 x 플러스 2y 빼기 2k는 0이라는 직선과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를 쟀을 때 그게 반지름인 루트 5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루트 5분의 x빵 y빵 절대값 마이너스 2k가 뭐가 나온다? 반지름 루트 5가 나온다.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2k는 뭐가 나온다?
5가 나온다.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2k까지 떨어진 거리가 5와 같다. 그럼 여기서 문제. 마이너스 2k? 부호 반대로 바꿔도 상관없겠죠. 됐음? 왜요? 어차피 절대값 마이너스 4나 그냥 플러스 4나 같은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2k나 절대값 2k나 똑같겠지 뭘.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의 개념이니까. 그럼 결론.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5예요. 그럼 2k는 풀마 5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부호 안 바꾸면 뭔데요? 마이너스 2k가 뿔마 5겠지.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똑같잖아. 어차피 2k는 뿔마 5. 플러스 5 아니면 마이너스 5니까. 그래서 결론. 우리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풀마 2분의 5라고 k 대신에 대입해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뿅. 됐죠?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에이 이거 시간 남겠네 풀고 나면. 그쵸? 네, 정리해 주세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원 위에 다음 점이 있습니다. 2,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습니다. 원 위에 2,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고요. 이 점에서 접선.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x절편. y가 0일 때 x값 말해달래. 아이 그럼 잠깐만. 원 위에 있는 이 점이잖아. 이 공식화 되어 있죠. xx, y는 8 해서 하나씩 넣으면 되잖아. 2x 빼기 2y는 8. 됐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 2 나누면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뭔 상관? 어차피 같은 거니까 둘이 2를 나누든 100을 곱하든 3을 더하든 뭔 상관 똑같을 거 아니요. x-y는 4. 근데 문제는 누구 구하는 거니? x절편이죠? 누가 0일 때? y가 0일 때 x값. 그럼 y에 0 딱 넣으면 x는 몇인 거야? 4. 됐네요. 4번. 끝. 하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요. 0,4라는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방 정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0,4라는 이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상황 봐야 돼. 이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거야. 됐음? 그럼 이런 0,4라는 이 점에서 원에다가 네가 접선을 그은 거야. 접하는 선을 이렇게 그은 거야. 됐을까요?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린 답할 수 있어야지. 왜? 0,4를 지나는 직선이잖아. 기울기 알아 몰라? 몰라. 알면 답 나왔지. 거의 무당이죠. 그러면 답은 3이야 이런 거지 뭘. 모르죠. 그럼 뭐해? y는 기울기는 나도 몰라. 근데 x에다 0 넣으면 y는 무조건 4 나와. y절편 알고 있는 거잖아. 됐음? 그러면 이 직선 mx-y 플러스 4는 0이라는 이 직선하고 원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는 반지름인 몇이? 2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음? 얘하고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2가 나와야 될 거라고. 갑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제곱 더한값 분의 x, y 빵빵 넣으면 분자는 4가 되겠죠? 그게 몇이 된다? 2가 된다. 넘겨서 정리합니다. 4는 2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양변에 2 나눕시다. 요렇게. 그럼 양변 제곱해주면 4는 m 제곱 플러스 1이니까요. m 제곱은 몇이다? 3이다. 됐죠? 그럼 m에 올 수 있는 값 누굽니까? 풀마 루트 3. 됐죠? 그러면 우리 직선 방정식 말해줄게요. 뿅뿅. 어떻게 하면 돼? y는 루트 3x 플러스 4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4라고 두 개 말하면 되는 거 아니요? 근데 문제에서 봤더니 그게
요거예요. 그것은 는 4예요. 여기 4가 있는데 그럼 얘만 앞으로 뿅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뿅 가서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y는 4. 얘가 앞으로 뿅 가서 루트 3x 플러스 y는 4. 는 4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k에 오는 건 누구야? 마이너스 루트 3이랑 플러스 루트 3 두 개인가 보다. 답이네요. 됐죠? 그렇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0,0이라는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m. 아유, 또 이거야? 0,0이라는 이 점에서 원에다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m. 잠깐만. 0,0이라는 이 점을 지나는 원에 접하는 접선을 얘기해줘. 그 접선 기울기 말해줘. m이라고 설정할 거임. 인 거잖아. 그럼 결론은 야, 우리 이거 접선 방식 세우자. y는 기울기 m이라고 했죠. 그럼 mx. 됐죠? 0,0을 지나니까. 그럼 얘하고 이 원의 중심 누구? 마이너스 1,2하고 거리를 쟀을 때 몇 나온다? 2 나온다. 인 거 아님? 아이, 그럼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똑같네. mx 마이너스 y는 0. 직선과 원의 중심 마이너스 1,2하고의 거리가 반지름인 2가 올 수 있도록 설정해주면 되겠구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m제곱 플러스 1 루트 씌우죠. 분해.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 2 대입해서 절대값. 그게 몇이었다? 2였다. 넘어가서 정리합니다. 절대값 m 플러스 2는 2 루트 m제곱 더하기 1. 됐죠? 왜 부호 반대로 바꿨어요? 어차피 똑같잖아.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좌변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는요. 자, 우변 제곱하면 2는 제곱하면 4가 되고요. 얘는 제곱하면 루트를 벗기죠. 4m제곱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전개해서. 됐죠? 루트 곱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결론 넘어가면 3m제곱 빼기 4m은 0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m 공통인수 묶어서 3m 빼기 4는 0. 그럼 m은 누구야? 0 또는 3분의 4가 될 건데 문제에서 얘기해 줬습니다. 0은 아니래요. 그럼 누굽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해서 10번 문제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원과 접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 약 10분 정도 시간이 살짝 떠서 뒤에 있는 진도를 얘기할까 아니면 여기 있는 문제 중에 하나를 볼까를 고민했었는데 바로 밑에 있는 9번 문제 요걸 한번 보고서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면 100% 이 9번은 질문할 거거든. 그래서 9번 문제 보실 때 그냥 보세요. 적는 것보다 그냥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별거 없네 라고 잘 이해해 주신 다음 꼭 집에 가서 다시 풀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됐죠? 알씨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9번입니다. 빰. 맞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9번입니다. 자, 9번입니다. 보시면 자, 2, 마사라는 마이너스 4라는 이 점에서 원에다 그은 접선이 있나 봐. 이런 상황이겠지. 뭐 요런 점이 있어. 2, 마이너스 4라는 이런 점이 있을 거야. 이 점에서 원에다 그은 접선이 이렇게 있나 봐. 그럼 원을 향해 접선을 그으니까 뭐 요렇게 하나 긋고 뭐 요렇게 하나 긋고 해서 한 2개 그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 두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이 접선하고 X축이랑 또 둘러싸인 부분이 보이나 봐. 그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넓이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하면 당연히 못 구하고 뭐부터 해야 돼? 접선부터 찾아야 돼. 접선이 누군지 이것만 먼저 찾자고. 그리고 나서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하자고. 그럼 다시 이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 방정식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2,-4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세울 수 있지. y는 기울긴 나도 모르는데 x에 2 넣었을 때 y는 -4일 거야. 그래서 전개해서 넘깁니다. mx-y 빼기 2m 빼기 4는 0이라는 직선. 이 직선과 원의 중심 누구? 0,0하고 거리를 재주면 반지름이 루트 10이 나올 거야. 그럼 다음 직선과 0,0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x형, y형 대입해버립니다. 그럼 절대값 2m 플러스 4. 그게 몇이야? 반지름 루트 10일 거야. 편의를 위해 얘를 우측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2m 플러스 4는 루트 10m 제곱 플러스 10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양변 뭐 할래? 제곱 치자. 제곱 칩니다. 4m 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16은 10m 제곱 플러스 10 루트 벗겨서 쓰면 될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오른쪽 다 넘겨버리면 6m 제곱 빼기 16m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죠. 이거 2로 나눌까요? 3m 제곱 빼기 8m 빼기 3은 0. 이거 인수분해 되나? 3m이랑 m 1하고 3 여기다 마이너스 주면 되나 보다. 오케이. 3m 플러스 1 m 빼기 3은 0이니까 m에 올 수 있는 값 내가 찾았어.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올 거야.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접선을 드디어 구했습니다. 그럼 접선 구했습니다. 네,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m자리에 넣어서 접선 말합시다. 접선은 두 개겠죠? 첫 번째 접선 y는 3 x 빼기 2 빼기 4. 두 번째 접선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빼기 2 빼기 4.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자, 이제 이 두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자, 우리 그림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 그림 보면서 얘기해 볼게. 분명히 접선이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도 하나 있을 거야. 됐죠? 그림이 뭔가 좀 이상한데요? 기분 탓입니다. 네, 대충 그래서 그래요. 뭐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있겠지 뭘. 근데 이 두 접선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필요하다며. 그럼 x축은 뭐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x축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생각해보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보자. 그러면 이 접선 두 개랑 x축에 의해 둘러싸인 이런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음? 맞아?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너네한테 필요한 정보가 두 가지죠. 요점, 요점. 이 둘의 길이를 밑변. 됐죠? 그 다음 여기서 x축까지의 길이를 높이. 됐잖아. 왜? 두 직선은 어쨌든 2,-4에서 만날 거거든. 얘도 2,-4, 얘도 2,-4 지나는 직선 아님. 그럼 둘이 만나는 교점은 여길 거라고 100%.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서까지 길이 몇이겠냐? x축에서 밑으로 4만큼 내려왔잖아. 높이는 4. 그럼 나는 밑변 길이 요 두 개 길이만 찾으면 되겠네. 이게 뭔데? 두 직선의 각각 x 절편값 말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y가 0일 때 x값 두 개 말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말하면 되잖아.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x 절편을 구하러 갑니다. y가 0일 때 x값 첫 번째. y가 0이라고 치자. 4가 넘어가서 3을 나눌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x 빼기 2가 3분의 4. 그럼 x는 누구야? 3분의 10 될 거야. 두 번째, y가 0이라고 치자. 얘가 다 넘어가서 양변에 3을 곱할 거야. 그럼 x 빼기 2는 10 마이너스 10
2가 될 거야. 그럼 x는 누구야? 마이너스 10일 거야. 아, 그럼 첫 번째 x절편 얘는 3분의 10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0이니까요. 이 둘의 길이는 3분의 40이 되겠네요. 이게 밑변 길이. 높이는 밑으로 4칸 내려왔다며 4. 여기에 2분의 1 쳐주세요.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똥똥또도동 3분의 80.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풀이의 절반은 접선 구하는 데 들어갑니다. 접선을 구하고 나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다면, 그림을 좀 그려보고 눈으로 관찰했다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해서 문제를 푸실 때 그림을 그리는 과정 필요합니다. 대충 그리면 되나요? 라는 그 질문에 대충이라도 그려야 됩니다. 정교하게 그리면 안 됩니까? 땡큐. 고맙죠. 그게 아니라도 대충이라도 그리시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과제는요. 여기 57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